어느 모집단의 평균 키는 170cm이고 표준 편차는 15cm이다.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60 이상이고 160 이하일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모집단이니까 뭐 몇십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전국의 뭐 고등학교라든가 뭐 학생의 키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 학생 중에서 어느 한 명을 그냥 골랐어요. 임의로 누구 하나 뽑았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60하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서도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애매하죠. 이거 뭐, 이거 하나만 주어지고 평균하고 편차만 주어지고 누굴 하나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키가 160하고 165 이하일 확률 우리가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상당히 굉장히 애매하고 같지만 이 통계에서는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린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 키가 17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이게 나왔다면 이건 정기 분포예요. 정기 분포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나왔다면 이건 정기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걸 170하고 15의 자성 이렇게 표시하죠. 표준 편차의 자성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기 분포를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160과 165 65의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기분포 함수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70이고 그 다음에 160에서 165 요 확률 면적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확률의 면적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는 무조건 뭐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 구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것을 표준 점수로 바꿔가지고 구한다 이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야 돼. 160에 이게 된 표준 점수, 160에 된 표준 점수를 계산해서 요 사이에 면적을 확률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은 표준 점수로 구하는 것이에요. 표준 점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죠. 이게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 이 표준 점수로 변환, G값으로 변환하고 싶은 값, 160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6667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5, 이거에 대한 표준 점수를 하면은 15분의 165 마이너스 170, 그죠? 이건 데이터 값, 165, 이건 평균 값. 그럼 마이너스 0.0333에 대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기분포 함수에서 160하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결국은 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G값, Z값 평균 표준 점수가 마이너스 0.6667에서 마이너스 0.333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변환을 시키면 돼요. 여기서는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0.667에서 마이너스 0.333 요 사이에 확률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이제 이건 테이블로 구한다고 했죠. 이 식을 적분해서 이 수학식을 적분하면 되지만 이 수학식 적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테이블로 이 면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P 확률 X 이것이 이제 키예요. 키가 160보다 크고 160 이상 165 이하일 확률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건 이제 정기분포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 이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제 이 비원소 이게 여기 x라고 이제 함수니까 x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z 값이죠. 이 표준 점수 값이 마이너스 0.667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33보다 작은 범위다. 그래서 이 확률의 면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에서 이게 키죠. 정규 분포에서는 키가 160에서 165일 때 그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GZ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죠. 표준 점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마이너스 0.667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 면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표준 점수의 그 테이블 값 세 개를 다른 데서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첫 번째 거를 보면 말이죠.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1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그 면적 확률 면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테이블 값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디죠? 0.333 이 면적에서 그렇죠? 여기가 0.333이에요. 마이너스 0.333 여긴 0이고 마이너스 0.333 이 면적에서 마이너스 0.667이 여기죠. 마이너스 커질수록 왼쪽으로 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667 이 면적을 빼면은 이 사이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의 면적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0.667 면적 이걸 빼면은 이 사이의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 테이블을 봐야 돼. 그럼 이 테이블을 보는 경우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2.7에서 0.003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7이면 한 뭐 2.5겠네요. 이쯤까지 이 그래프의 함수 그래프의 면적이 0.0035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7만 돼도 거의 뭐 이게 뭡니까 만분의 3.6 이런 식이 되는 굉장히 뭐 면적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다시 설명드리면 이 함수가 이 x축이 이것이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마이너스부터 무한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1.0 여기 오죠. 이게 이제 1시그마짜리 아니에요. 거기에 면적은 얼마냐 하면 여기 보면은 0.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0.158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0.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사이의 면적은 여기서 요 사이의 면적이 마이너스 0.1587이니까 이것이 반이니까 0.5 아니에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0.1587하면 0.1434 뭐 1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 사이의 면적을 그렇게 해서 0.341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0.1까지 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0.333에서 0.667을 빼니까 마이너스 0.333이 어딘가 보자고. 여기 0.2, 0.3이 나왔죠.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이제 100단위까지 여기 10단위까지 썼어요. 10분의 1, 그 100분의 1 단위, 0.100분의 1 단위까지 여기 수 테이블이 나와요. 0.03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0.3 그 다음에 자리 있어. 그 아래 자리에서 0.33 그 아래 자리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은 세 자리까지 했지만 이 테이블은 두 자리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0.33, 0.3에서 그 다음 자릿수, 그 다음 아랫자릿수로 가야죠. 0.03, 0.33이 되는 거 아니에요? 0.3에다 그 다음에 0.03이 들었으니까 0. 마이너스 0.33 이렇게 돼요. 그 값은 얼마냐? 0.3707. 그 면적이 0.3707.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 면적이 0.3707이에요. 그 다음에 0.667은 여기죠. 여기까지 면적이죠. 마이너스 0.667. 그 마찬가지 마이너스 0.667이니까 이건 두 자리라면 마이너스 0.67로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0.6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0.6 여기서 또 0.6 그 아랫자리면 7로 가자고요. 쭉 해서 여기가 7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7입니다. 여기에 0.07 두 자리 소수 두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67이 여기에요. 이 면적은 0.2514라고 되어 있어요. 0.251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0.1193, 11.93%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1.93%그 사람이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키가 160에서 165에 있을 확률은 0.1193, 11.93%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이게 지금 11.93이면 10명 중에 약 1명이라고 보면 되죠. 10명 중에 약 1명의 약 10%로 생각을 하면은, 혹은 100명 중에 12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임의로 100명을 뽑으면 그 중에서 12명은 키가 160에서 165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명을 뽑으면 약 1명, 10명을 뽑으면 10명 중에 1명은 키가 165에서 160 사이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런 거에 딱 주어진 게 지금 평균하고 표준편치만 줬는데 그 사람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 뽑으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그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은 이제 확률로 예측하는 거지. 확률로 그렇게 키 사이가 165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이 11%다. 약 10명 중에서 1명 뽑으면 그 키가 그 사람의 키가 160에서 125 사이에 있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의 묘미예요. 그렇죠? 이거 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줬는데 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 키가 160하고 125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10명 뽑았다면 그 중에서 몇 명이 160에서 165 키가 되느냐?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요,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의 1명을 뽑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70 이상이 되었어요. 보니까 170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키가 또한 175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이냐? 이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이런 문장을 읽고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만, 뭐 한 사람 얘기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쉽게 얘기해서 170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명이 뽑아졌어요. 10명, 170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명이 뽑아졌으면 그 중에서 175cm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한 사람의 키가 확률 이렇게 나오면 결국 이건 10사람이 172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사람 뽑아졌을 때 그 중에서 175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172 이상이 되는 사람이 뽑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률로 표시하면 172 이상이 뽑아졌을 때 172 이상일 때, 그죠? 그때 그 중에서 175 이상인 사람은 얼마냐? 이것도 PBA 이렇게 여기 길게 썼지만 결국은 PBA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후에 B 사건은 얼마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 172cm 이상이 되고 172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175 이상이 또 되는 사람이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확률식으로 표현하면요. 확률식으로 표현하면, 자, 172 이상이 되면서 또한 175 이상이 되는 사람을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172 이상이고 또한 175 이상인 사람의 확률은 172 이상이 될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172가 되고 그 다음에 175가 될 확률을 이걸 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률 시간이에요. 172가 넘으면고 또한 175가 된 큰 이상인 사람, 그 두 개 교집합은 이거 A에다가 A n B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식이 좀 길게 써졌지만 결국은 이 식 아닙니까? A가 172이고 B가 175예요. 그러면 172보다 크면서 175 이상이 될 사람은 결국은 175 이상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175 이상이 되는 사람의 확률은 172 이상이 되는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172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175 이상이 될 확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72 이상이 될 때 이 사람의 키가 또한 175 이상이 될 확률은 조건부 확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부 확률, 이거는 결국은
175보다 크다. 이건 교집합 확률에다가 170이 이상이 되는 확률, 이걸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걸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구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172 이상이 된 172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는 0.13이고 175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는 0.33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172, 175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172cm 이상인 사람 중에서 175cm 이상이 되는 사람, 이거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이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이제 172 이상인 그런 확률분의 175 이상인 이런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172 이상인 사람의 그 확률을 보면은 이걸 이제 표준 점수로 해야죠. 표준 점수라면 0.13이에요. 0.13이니까 0.13보다 크다 하니까 172보다 크다 하니까 0.13보다 큰 면적이 확률 면적이에요. 0.13보다 큰 면적이 확률 면적인데 이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반이 0.5죠. 0.5에서 0에서 0.13을 빼면 되는 거죠. 0에서 0.13 사이에 이 면적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72보다 큰 사람이 0.13이니까 요보다 0.13 이후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우선 0.5에서 0.13까지의 면적을 빼야죠. 그럼 0.13이 얼마인가 하면 0.0517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0.5에서 반 면적 0.5에서 0에서 0.13까지의 면적이 0.0517을 빼니까 0.4448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5, 이것이 0.33인 175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예요. 이거보다 큰 면적을 봐야죠. 그거에 대한 큰 면적은 0.33보다 이렇게 크다 이거죠. 이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0.5에서 0부터 0.33까지 면적을 빼야죠. 0부터 0.33까지 면적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0.33에 해당하는 면적이 0.1293이에요. 그러니까 0.5에서 여기서 요 사이의 면적 0.1293을 빼면은 0.3707이 여기에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결국은 0.13 이후의 면적 0.4483분의 0.3707 이렇게 해다가도 0.8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72명 170 키가 172cm가 이상이 되는 사람을 100명을 고르면 100명을 골라놨으면 말이죠. 골라놨어요. 100명을 우선 뽑아놨어요. 그럼 뽑은 중에서 175cm 이상이 되는 사람은 115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83명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확률은 이렇게 쉽게 풀이하셔야 돼요. 172 말은 172 이상 되는 학생을 100명을 뽑아놨으면 그 중에서 175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83%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